1사업부가 22년 2월에 수주 잔고 300억 중반이었고 2사업부가 수주 잔고가 한 300억 초반 정도였어요. 지금 반도체 사업부인 1, 2사업부는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총으로 했을 때 700억 후반 정도의 1, 사업부 비중은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패키지 분야는 지난해에 대만이랑 중국의 OSAT향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매출 상승을 이끈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의 경우에도 패키지 고도화 트렌드로 인해서 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메모리 모듈 세대 변경에 따른 신제품 니즈 발생이랑 메이저 OSAT 고객사 확대 등으로 한 7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거라고 예측들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쪽은 매출이 올라오는 상황인가요? 1, 사업부 쪽은 하이엔드 쪽 패키지 관련돼서 수요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OSAT 고객 2개사를 추가하기 위해서 데모 퀄을 추진하고 있다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 A사는 저희가 지금 데모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이제 콜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사라는 곳인데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세트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아마 데모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입하는 거는 B사는 다음 연도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A사는 이번 연도에 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업부 있잖아요. 이사업부는 F12GA 기판 업체들 증설로 인해서 수혜가 지속된다는 환경하에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라인업 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업부는 이런 수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저희가 시장 점유율 자체를 이 사업부는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쪽 시장이 커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쪽은 시장이 커짐과 함께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고객사 쪽에서도 업사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쪽도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일본 쪽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곳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에는 일본의 C사 쪽에서는 조금 더 수주를 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본 고객사는 아직 좀 일본 쪽 비중이 높은 것도 있긴 있어요. 이사업부에서 국내 S사양 한 100억 초반 규모 수주 확보가 됐잖아요. 이게 매출 인식 수준은 매출이 몇 분기부터 인식이 되는 건가요? 매출 분기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게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납품 시작될 예정이고요.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수주 자체가 1차 투자분이잖아요. 2차 투자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수주가 이어질 거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얘기 중인 게 있나요? 네, 어느 정도로 얘기 중인 게 있습니다. 인텍플러스는 현재 임직원이 한 330명 수준이어서 1사업부가 한 100명, 2사업부 40명, 3사업부 60명, 생산 R&D 90명, 기타 20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말까지 50명 전후로 충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추가 필요 인원을 충분히 충원 가능한 것도 관건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매출 계획상으로는 70명이 잡혀 있고요. 그 중에 50명 정도를 충원을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충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3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외관 검사 장비가 최근에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전극 공정에서는 원래 광학 검사 모듈이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차량용 중대형 전지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외관 검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 투자 확대 및 공정 다변화를 통해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고객사 D사로부터 300억가량의 수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라인에 저희 검사 모듈이 들어가게 됐고 올해까지 잘 완료를 시켜서 신뢰를 얻었어요. 앞으로 D사가 증설하고 있어요. 계획으로는 3년간 그거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텍플러스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사업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의 패키징 설비 투자 심리잖아요. 근데 이런 설비 투자가 지금 매크로 이슈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심리가 위축이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인텍플러스의 매출이 역성장했던 시기가 2018년이었는데 2018년의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전방 산업의 설비 투자 기조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였었잖아요. 이런 시장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2019년에 저희 북미 고객사에 진입하면서 솔벤더로 가면서 지금까지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MS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저희 국내 고객사를 통해서 매년 매주마다 최신 기술 관련된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신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 기술이 하이엔드 패키지 쪽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북미 고객사의 최신 니즈들을 다 먼저 제일 접하고 있잖아요. 전체 최신 기술에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하이엔드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매크로가 안 좋다고 해도 저희 장비밖에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나갈 거예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진입하지 못한 메이저 고객사들과 같이 데모 진입 중이거나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탑10 OSAT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쪽을 공략해 나가면 올해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요약드리자면 하이엔드 패키지 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크로보다는 저희 쪽 장비 수요는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텍 플러스 매출 구성이 1사업부 반도체 패키지가 한 50%, 2사업부 반도체 기판 사업부가 20%, 3사업부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가 각 20, 10% 정도라고 작년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부가 어디인지 순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부별로는 딱 구분을 안 하는데 제일 높은 저희가 장비군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부의 BGA 쪽 장비들이 가장 높고요. 또 가장 높이 동등하게 저희 북미 고객사랑 국내 전자연 있잖아요. 국내 고객사도 똑같이 높아요. 다 하이엔드 제품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마지막에 로우 쪽 장비들이 저가형 그냥 기본 스펙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이 또 패키지 쪽에 있는 기본 장비들이 좀 낮고요. 낮아도 저희는 높은 편이긴 해요. 중간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랑 2차 전지 쪽이 있어요. 공장 증설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올해 9월에 완공되잖아요. 현재 캐파가 1천억 원 수준에서 이미 한계를 초과해가지고 상당 부분을 외주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한 80억 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완공이 되게 되면 캐파가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9월이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8월 말 정도에 완공될 거고 허가가 9월이나 정도에 나면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장비 특성상 따로 설비가 들어가지 않고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1층이랑 연결되어서 바로 정비 이동해서 수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어요. 기존의 외주 공장들은 바로는 없애진 않고요. 같이 일단은 병행하고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인텍플러스 쪽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인데 이외에도 자동차 및 스마트 팩토리 산업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관련돼서 준비 중인 게 있나요? 저희가 자동차 쪽은 전산 자동차 외관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요. 저희 H사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어요. 앞으로 그쪽 부분도 스마트 팩토리 하는 사업부에서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는 스마트 팩토리화 시키려는 모습이 지사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부분 대응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는 새로 작년에 신설이 됐었어요. 일단 인텍 플러스가 만드는 검사 장비에 적용된 요소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걸 따로 적용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3D 센서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 쪽에 그런 검사 솔루션을 납품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로봇팔 앞에 붙는 비전 모듈이라든지 따로따로 장비 형태가 아닌 소프트웨어 형태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출시된 건 빈피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출품하는 상황이에요. 전시회 같은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외관과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인텍 플러스의 비전 기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H사에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쪽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저런 제품이나 기술들을 내면서 고객사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납품을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다른 사업부처럼 크게 성장하려면 조금 더 기회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정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서는 비전 솔루션도 필수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2022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1위 사업부 성장에 힘입어 올해 매출액 성장의 시기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인텍플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미 수주도 충분한 상황이긴 해요. 하반기의 매출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이상 성장 가능은 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매크로 이슈들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운임비 상승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원재료 같은 부분은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고요. 저희는 근데 수입을 직접 하기보다는 국내 영업사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송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의 큰 고객사들은 FOB 조건이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프리온보드라고 해서 운송비도 고객사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